요즘 무언가에 구독한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독 경제가 하나의 소비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꽃이나 속옷 같은 온갖 물건들도 구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늘어나는 구독 서비스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장 먼저 최근 들어서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많던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구독이라고 하나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뭔가를 정기적으로 돈을 내면서 쓴다면 이제 구독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신문이나 잡지를 정기 구독하자면 그런 거에서 온 말이고요. 요즘엔 이 콘텐츠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는 콘텐츠 구독, 또 소프트웨어나 세탁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구독, 의류나 가전제품들을 빌려 쓰거나 꽃이나 빵 같은 상품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생활 구독 서비스 등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구독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비즈니스 모델에 가까운 그런 예. 건데요. 소유보다는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장기 할부 판매되는 렌탈 서비스도 요즘엔 구독 서비스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보통 구독 서비스라고 얘기할 땐 이쪽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했다, 이 부분이 핵심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구독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커진 건가요? 이게 한 2016년에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2020년 구독 경제 시장이 약 40조에 달할 거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아까 말한 렌탈 시장, 특히 이제 기업이나 산업용 렌탈 시장을 포함한 규모라서 구독 경제와는 조금 다를 듯하고요. 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를 비롯해서 인터넷 쇼핑몰, 대형 플랫폼 회사들도 앞다퉈서 구독 서비스를 내놓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규모를 집계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지난 9월 2일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이 사이트에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 약 6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좀 20대가 75% 정도로 가장 높고요. 네. 3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다른 연령대도 최소 둘 중 한 명은 이용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재밌게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을 해본 사람은 적지만 이용한 구독 서비스는 더 많다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요즘 50대 이상 분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이 돈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네. 같아요. 대부분 어떤 서비스를 좀 구독하고 계신가요? 주로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는 아무래도 콘텐츠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식음료고요. 그 다음에 가전, 가구, 생활용품 및 편의 서비스, 뷰티, 패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대 같은 경우는 평균 1.5개 서비스를 이용한 반면에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평균 1.8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핵심이 바로 식음료입니다. 50대 이상 같은 경우엔 유제품이나 생수, 쌀 등 배달 수요가 높은 품목을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적지만 한 번 쓰면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는 거죠. 예. 네. 이게 한번 이용해 보니까 워낙 편리하고 또 경제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통신사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에서도 구독 서비스를 내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주로 회원제 멤버십 서비스가 많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고 가입을 하면 이런저런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네. 쿠팡 와우클럽이나 SK텔레콤의 우주패스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빨리 배송을 해주거나 해외 직구를 할 때 편의를 좀 더 봐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네이버는 이런 멤버십 서비스에 더해서 스마트 스토어 정기 구독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특정 상품을 반복 구매할 때 좀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내놓은 건 정기 구독 플랫폼인데요. 쇼핑하는 것처럼 여러 구독 상품을 둘러보면서 결제하거나 관리,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콘텐츠부터 음식, 자동차, 구독이 안 되는 서비스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독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쌉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저렴한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일단 콘텐츠 같은 경우엔 영화 한 편이나 CD 한 장을 살 돈으로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네. 정기 배송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물건을 받는 대신 하나씩 구입할 때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예. 또 전문가가 추천한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접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부담 없이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반면
이게 또 구독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그런 불만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면 이런 장단점들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구독을 해놓고 잘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구독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가잖아요. 이걸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아, 네. 특히 영상이나 음악, 책 같은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나오는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이 자동 결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무료 이용권을 받아서 쓰다가 이제 별로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결제됐다고 문자가 딱 날라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이게 해외 서비스일 경우에는 더 황당해지는데요. 우선 그 구독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이루어진 거면 아이폰 설정이나 구글 플레이 앱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또 국내 음원이나 영상 서비스 같은 경우엔 주로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취소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용한 기록이 없으면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 기록이 있어도 최소 그달치만 결제되는 선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구독을 했다가 잊고 있었는데 자동 결제가 된 적이 많아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건 그런 무료 한 달 서비스를 쓰지 않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사실상 일단 결제 수단을 좀 등록시켜 주려고 이제 무료로 주는 거라서요. 예. 네. 또 꼭 필요가 없다면 아예 무료 서비스를 쳐다보지 않는 게 낫습니다. 또 만약 쓰다가도 그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미리 해지를 해두시면 편합니다. 예. 이게 해지를 하면 바로 사용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환불을 주기가 싫으니까 돈 낸 만큼 쓸 수 있는 이용 기간은 그대로 놔두거든요. 네. 또 이런 걸 관리해주는 앱도 있는데요. 왓썹이나 모두 같은 구독 서비스 관리 앱을 이용하면 보다 편하게 구독 서비스 관리하고 결제가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구독 서비스 관리 앱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도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칼럼니스트님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맞아요. 저는 주로 이 영상이나 음악 그리고 앱 그리고 해외 미디어 서비스를 주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많이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쓰는 인터넷 캘린더에 결제되는 날을 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매달 자동으로 언제 얼마큼 나가는지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연간 계약으로 내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콘텐츠 앱을 결제할 때는 결제를 하자마자 그날 바로 해지 신청을 해버립니다. 아, 네. 네. 미리미리요. 예, 네. 예전에 이걸 한번 깜빡했다가 1년치 한 $400가 결제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좀 네. 가슴이 좀 쓰렸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 바로 해지 신청을 해두는 편이고요. 어. 또 좀 귀찮아도 늘상 알 수 있게 기록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무조건 해지를 하고 봅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또 다시 쓰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없으니까요. 네. 저도 캘린더를 좀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칼럼니스트님께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안심이 좀 되네요. 자, 정부에서도 구독 결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가 금융 소비자에 대해 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앞으로 유료 전환이나 결제 대금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하고요. 정기 결제 해지 등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또 환불도 이용 일수에 비례해서 해줘야 하고요. 앞으로 결제를 까먹고 있다가 아까운 돈을 낭비한 일이 점점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저 추가적으로 그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구독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 통로가 바로 구글과 애플일 텐데 네. 사실 그쪽에서 어떤 뭐 결제가 된 다음에 환불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네. 구글과 애플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어떤 팁 같은 거는 크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앱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제 해지까지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게임이나 이런 데서 아이템 같은 부분들을 의도하지 않은 상황. 예를 들어서 제 스마트폰 이용해서 제 아들이 뭐 결제를 했다. 아, 네.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굉장히 해주기 어렵다라고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환불을 된다라고 해서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음. 때는 가장 빠른 게 일단은 거기서 앱 내에서 이제 항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그 분쟁을 좀 해결해 달라고 신고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원에서 직접적으로 구글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다가 지금 뭐 해결해라라고 할 권한은 없지만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시정량이 오게 되면 좀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애초에 조심하는 게 네,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제도가 또 보완되기 전까지는 무료 이용 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를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